네, 안녕하세요. 또 이어서 감정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감정은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생각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고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었죠. 몸, 이거를 느낌, 다른 말로 하면 몸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거고, 여기다가 생각이 덧붙여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게 감정이었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근데 지난 영상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뭐 불안, 슬픔 이런 거를 썼는데 그냥 불안에 대해서만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감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도 여러분이랑 뭐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거의 똑같았는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갖게 된 게 그 김주환 교수님, 그 내면 소통에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그쪽에 이제 교수님일 거예요. 이분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감정은 몸에서 유발되는 거다. 감정은 이제 편도체에서 발생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면소통 김주환 교수님의 이 감정에 관한 거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어서 저희가 감정이 아주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감정의 이름들이 뭐가 있을까요? 감정의 이름들, 예를 들어서 불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불안에 대해서 했었고, 뭐 분노, 다른 말로 하면은 화죠. 화. 뭐가 있을까요? 짜증, 질투,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우울함, 네. 그리고 슬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 이거를 두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감정이 뭐 저희의 생각 속에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알고 살아왔었는데, 근데 저희의 그 이 몸의 반응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이 감정들에는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감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위협에 대한 반응. 네. 그래서 이 모든 감정의 출발점은 생존이거든요. 생존. 그래서 감정은 생존 반응. 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이 위협에 대한 뇌의 생존 시스템. 네, 이게 적당하겠네요. 네, 뇌의 생존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어떤 위험 뭐 같이 해도 되겠네. 뭐 위협이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은 이제 이성보다 항상 빠르고 이 몸이랑 이제 같이 결합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의식적인 생각이 있고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의 의식적인 생각보다는 무의식적 생각,
과 반응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이성보다 한 템포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뇌에서 어떤 위협이나 위험 같은 거를 인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어나는 생존 시스템이 이제 이 다양한 감정들인데 원래 이제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걸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불안이라는 거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네. 불안이라는 거는 대상이 이제 미래가 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위험, 미래의 위협, 미래의 위협. 위협, 위험 다 비슷한 의미니까. 예. 그리고 화, 분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거를 처리할 때 뭐 짜증, 분노, 화 이것도 이제 내가 뭔가 당장에 뭔가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뭔가 이런 게 이제 화가 난다고 이제 생각이 들 거고. 여러분, 질투는 뭘까요? 질투를 이제 위협으로 엮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질투는 관계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내가 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뺏길 것 같아. 혹은 나도 막 저렇게 사랑받고 싶어. 이런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위협.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울이라고 제가 썼는데 우울은 굳이 말로 풀어서 또 하자면은 어떤 거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울은 이게 이제 우울을 영어로 하면은 디프레션인데 이게 이제 무기력 그런 의미잖아요. 디프레션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나는 이게 싫은데 나의 지금 이 상태를 내가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느껴지는 위협. 예. 무력감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형태는 다른데 핵심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위협에 대한 우리의 생존 반응이고, 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뭔가를 잃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제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감정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감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제가 맨 마지막에 쓴 파란색이 이건가요? 네. 제일 마지막에 쓴 이거 공포, 두려움. 구조적으로는 이 두려움이 모든 이제 감정의 그 촉발이고, 그냥 감정의 다른 이름을 두려움이라고 해도 돼요. 예. 모든 이제 감정들이 그냥 이 한 가지에서 다 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이름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예.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다른 얼굴을 쓰고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의아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뭐 불안, 분노, 짜증, 질투, 우울, 슬픔, 공포, 이게 다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저희가 겪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기쁨, 행복 이런 감정도 있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건데, 저도 그랬고. 예. 그래서 뭐 기쁨, 행복
예, 이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감정이랑 정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감정이랑 정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감정이라고 카테고리를 하고 이거는 정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감정은 어떤 거였죠? 생존 반응이고 자동적이고 몸에서 먼저 이제 일어나는 거고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성적으로 이게 일어난 뒤에 저희가 다만 그거를 관찰할 수는 있죠. 이 구조를 저희가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정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정서는 감정 이후에 생기는 거거든요. 감정 이후. 그래서 정서라는 거는 한 번 더 이제 해석이 붙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다 지금 같은 말인데 뭐 해석, 의미 부여 이런 거고 이거는 또 이제 이건 약간 또 다른 특성이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에서 그래서 감정은 그냥 반사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반사는. 그리고 정서는 이야기.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뭐 다른 이제 시험이나 면접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끝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어떤 몸의 반응은 이제 있을 수 있죠. 꼭 부정적일 때만 몸의 반응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심장이 뛰고 몸이 이완되고 에너지가 풀리죠. 예. 그것도 감정 반응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원래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편도체라는 것도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편도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편도체라는 부위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인간이 옛날에 이제 원시 시대 때 그때 만들어진 뇌가 거의 변한 게 없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와서 저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시 시대 때 제가 이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에 대한 생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시 시대 때 저희가 이제 어떤 멧돼지를 만났다거나 어떤 다른 짐승을 만났을 때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몸에 어떤 경보 알람 시스템이 울리는 거죠. 약간 호흡이 가빠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것들, 신경이 곤두서고 그런 것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이 멧돼지라는 위협에 맞서서 뭔가 도망을 간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편도체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이제 어떤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몸 반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느낌의 어떤 시발점이에요. 시발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같이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몸 반응이랑 어차피 뇌나 이제 몸이나 유기적으로 이제 이건 뇌 이야기고 몸 이야기고 이게 다 뭐 심장 박동 이런 거랑 다 이제 호흡 이런 거랑 다 이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뭐 시험이나 면접 끝났을 때 그때도 이제 심장이 뛰고 이제 몸이 이완되고 뭔가 이제 에너지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저의 어떤 몸의 반응, 몸의 느낌이죠. 근데 이때는 편도체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요. 편도체는 이 위협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개입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때도 이제 똑같이 기쁠 때도 이제 몸 반응은 있는데 몸 반응이 붙고 생각은 붙는데 이때 이제 개입되는 게 이런 이제 위협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무튼 이런 이제 제가 지금 기쁨,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몸 반응이 이제 먼저 있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뛴다던가, 뭐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던가, 뭐 몸이 좀 이완되고 에너지가 풀린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몸의 반응, 그런 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행이다, 잘 끝났다, 기쁘다, 후련하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이제 생각들이죠. 네, 그래서 이때 형성되는 상태가 정서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행복 감정, 행복한 감정, 아니면은 뭐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감정을 그렇게 묶어서 이제 말하는데, 근데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면은 이거를 그냥 학술적으로 그냥 뭔가 정의를 했을 때 감정은 이제 부정적인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예, 뇌의 생존 시스템에서 이제 비롯되는 게 이제 좀 더 큰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정이랑은 이제 조금 다른 정서라는 이제 말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면 굳이 정서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긍정 감정이라고 이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쁨, 뭐 행복, 뭐 만족, 뭐 신남, 뭐 평온,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위협이 사라졌을 때, 위협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런 건. 그래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두려움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만족, 기쁨, 신남, 행복, 평온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이름 붙인 거죠. 뭐 불안, 분노, 짜증, 질투, 우울, 슬픔, 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름 붙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었죠? 감정은 없애려 할 필요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뭐 이겨내려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그리고 감정은 나의 어떤 극복해야 될 대상, 초월해야 될 대상, 적이 아니고 그냥 이런 생존 시스템의 반사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말한 그거는 이제 이런 거는 발생하는데, 뭐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그 비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는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라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 2차, 3차, 4차 이런 화살들을 계속 자기가 맞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는 이 감정이 아니고 감정 위에 붙는 이런 2차, 3차, 4차 화살들, 이런 생각과 해석들. 네. 이게 문제다.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또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감정이라는 게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이 두려움, 공포의 그냥 다양한 표정, 다양한 페이스, 다양한 메이크업, 다양한 설명일 뿐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쁨, 행복, 신남, 만족, 평온 이런 것들은
감정이 아니고 두려움이 쉬고 있을 때의 정서 상태인 거예요. 예.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루퍼트 스파이라의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아마 루퍼트 스파이라의 다른 책에서도 이런 비유가 나왔던 것 같고, 다른 데서도 본 것 같은데, 이 책을 이제 번역한 사람이 이 내면소통의 김주환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차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희가 이제 창문이 있고, 창문을 열면은 그 바깥에 이제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구름이 흘러가는 구름에 집중하는데,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뭐가 있죠? 늘 있는 그냥 하늘이 있죠. 이 구름의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는 하늘이 있죠. 그래서 루퍼트 스파이라가 지속적으로 이 하늘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전체가 우리의 창문이에요. 창문. 이게 창문. 유리로 된 넓은 통창문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바깥에 뭐가 있냐?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어요. 구름. 때로는 뭐 먹구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먹구름이라고 저희가 이제 구름을 감정에다가 비유할 수 있고, 먹구름은 이 감정이 이제 되게 좀 극단적으로 계속 이제 쌓이고 우리가 항상 늘 이렇게 이제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 늘 있을 때를 저희가 이제 저희의 삶이 어떤 먹구름 속에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면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의 이완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기쁜 상태, 평온 상태가, 이거는 늘 있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의 존재의 본성 자체가 그냥 원래 이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냥 원래 이 상태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원래 이 감정 상태가 아니고 정서 상태라고요. 예. 감정은 흘러가는 구름이다, 구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되게 슬픈 말인데, 저희가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거는 그냥 수많은 불행 속에서 갑자기 이제 그냥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가뭄에 콩 나듯 나타나는 그런 거니까, 그냥 수많은 힘든 일 속에서 그런 행복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축하하고 기념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뭐 그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를 참 인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말인 거거든요.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극적으로 들리고 드라마틱하게 들리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진실의 관점에서는 호도된, 잘못된 말인 거고,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냥 원래 상태가 행복 자체라고요.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은 뭐 행복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벤트다. 행복이 여기 이제 창문에 나타나는 구름 같은 거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우리는 늘 어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쁜 일들 속에서 살고 있고 행복이 한 번씩 나타나는 이벤트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기본 상태가 원래 이제
감정이 없는 그냥 이 상태가 저희의 그냥 원래 기본 상태. 이완돼 있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되게 자율적이고 위축되어 있지 않고 그 상태가 원래 저희의 상태라고요. 예. 그래서 이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그냥 푸른 하늘, 늘 그곳에 있었던, 한 번도 이제 변한 적 없었던 그 하늘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안다고요, 이제는. 네. 그래서 어떤 감정이 피어나면은 이거는 지나간다. 그냥 어떤 조건들이 맞아서 내 몸이 이제 이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이 감정이 피어났구나. 이거는 그냥 피어났다가 지나가는 거구나.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이런 것들은 나의 본래 상태가 아니구나. 나의 본래 상태는 이거였구나, 이거. 네. 위가 안 보셨겠네. 네. 네, 오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